정의한 후보가 이력적으로는 유명할 게 없는데 아버님이 유명하시죠. 온 종합병원의 병원장님으로 유명합니다. 정의한 후보가 단식해서 후송된 것도 온 종합병원. 그리고 그럼 그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것도 자기 아버지 병원이었나요?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뇌진탕의 정의가 외상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기능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으면 그냥 뇌진탕이에요. 진단명이. 가장 만만한 진단명이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유 많이 다쳤나?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자작근이 있을 때마다 제2의 정의한 사태 이렇게 불릴 거고. 정의한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토론회 때 거짓말 탐지기 들고 그렇죠. 와갖고 전재수 이제 현 부산시장을 괴롭히려고 했던 개혁신당 후보죠. 그것도 그렇고 또 선거 운동할 때 갑자기 뭐 이 젊은 놈이 뭐 하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걸 맞고 쓰러지고 뭐 뇌진탕하고 막 입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게죠. 부산에서 출마했던 개혁신당 후보인데 문을 열고 뭘 이렇게 던졌는데 그랬다가 딱 쓰러지고 가가지고 아마 전재수 후보도 병원에 가서 병문안하고 그랬을걸요? 지금 저 사진 나오네요. 뭐 쾌유를 빈다 막 이랬을 텐데. 아니 근데 정필승 변호사님 저게 자작극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저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었죠. 제법 많이 있었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작극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안 떠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랬는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걸 한다고 해서 본인이 뭐 몇 % 차이도 이기고 뭐 이런 걸 바라진 않았을 것 같고. 득표율이 얼마나 됐어요? 1점 몇 % 됐나요? 그 혹시 득표율 나온 거 있어요? 한번 그 정구승 변호사님 저 후보가 그야말로 이제 이것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게는 됐는데 그때 당시에 1.56%. 1.56% 네. 몇 표예요? 표수로는 27,000 야, 2만이나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나가도 그거보다. 근데 또 그 재밌는 점은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의한 후보가 사실 이력적으로는 유명할 게 없는데 그 아버님이 유명하시죠. 그래서 누구예요? 온 종합병원의 병원장님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그래서 부산에? 네, 그래서 그때 정의한 후보가 단식해서 후송된 것도 온 종합병원. 단식도 했어요? 네, 단식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것도 자기 아버지 병원이었나요? 네. 아니 뭐 아빠 찾아간 걸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신경 더 써주실 그럼요. 테니까. 아빠 찾아가요. 지금 누굴 찾아가요. 종합병원인데 심지어. 그때 뭐 뇌진탕 뭐 이런저런 판정 받았죠? 진단 받았죠? 일단은 뭐 진단 기준으로만 따지면 뇌진탕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뇌진탕의 정의가 외상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기능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으면 그냥 뇌진탕이에요. 그 진단명이. 물론 이제 진짜로 정신을 잃은 건지 깜빡 잠이 든 건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뭐 가장 만만한 진단명이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유 많이 다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진단명인데 사실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기능 저하기 때문에 기능 상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잠깐 내가 사실 기능이 살짝 저하됐다 이래도 그럼 뇌진탕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게 아니라 사실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반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뇌진탕이 허위 진단이냐 그러면 이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맞았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살살 때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좀 놔버렸다. 이러면 뇌진탕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 친구 몇 살이에요? 정의한 후보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히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랑 동갑이네요. 88년생. 제가 빠른 89니까. 그러면 참 아직 40이 안 된 젊은 친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선거에 나와서 그런 것을 해볼까 생각을 했나.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방방 떠가지고 테러다 이렇게 비난한 거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용기 있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뭐 응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다. 오늘 사과했죠? 사과한 멘트도 한번 들어봅시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혁신당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의한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에이 자식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다뤄보느냐 하면은요. 뭐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선거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이제 여기서 마침표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 무슨 말?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여기서 마침표 찍는 뭐 그런 말을 본인이 쓸 수 있을까요? 정필승 변호사님. 마침표를 지금 본인이 찍은 게 아니죠. 누가 와서 찍고 간 거야 지금. 넌 여기까지 이러고 찍고 간 거고. 아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더 무거운 짐이 하나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저는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젊은 정치인인데 기성세대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역사에서 이런 자작극 역사가 제법 깊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은 처음이긴 한데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역사들, 뭐 장풍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인데 그런 게 제대로 수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런 거 해도 되나 보다, 크게 문제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몹쓸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런 자작극이 있을 때마다 정의한 사태, 제2의 정의한 사태 이렇게 그렇죠. 불릴 거고, 예. 그리고 본연의 길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뭐 나무위키이긴 하지만 이분의 경력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학업을 하신 거 외에는 그 정당 활동 말고는 다른 사회 활동을 크게 해보신 게 없어서 본연의 활동이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것이지. 아빠 아들. 근데 아빠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 그렇죠. 그 거짓말 탐지기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인들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런 기계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경찰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정말 존경하는 전재수 후보님께서 이 자리를 토대로 정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저기 본인이 안 씁니다. 이제. 사전에 연락 왜 하셨어요?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저거 와야 되고 저거 되게 저렴한 모델이에요. 아, 그래요? 아, 사비를 드렸다고 해서 저는 살짝 기대했는데 저렴한 모델이군요.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가시라. 그렇죠. 기왕 사비로 구매하신 거. 구매하신 거. 어차피 생리적 반응이라 뭐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씁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 정치도 우리나라의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좀 새로워지고 바뀌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치 진입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우리가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게 무슨 개표들, 투표들 조작을 하는 게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물론 저당 대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몇 시간씩 토론회 하고 했지만 저게 부정선거예요, 사실. 저런 거. 허위 선거 사무실을 올리는 거, 선거 과정에서 조작된 사실 올려가지고 누구들 뭐 조폭과 연루됐다고 하는 거, 그게 부정선거지. 무슨 개표를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겠어요. 올림픽 시위대는 저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플라이 커터님 가방이 더 비쌀 것 같은데. 락님 그거 꼭 너한테 사용하길. 지와빨리님 테무에서 샀구만.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이 그 공천을 했다는 거에 사과한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정의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에서 버려진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정계 은퇴하는 거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선물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개혁신당과 뭐 얘기한 건 없는지, 아니면 그동안 뭐 자기 억울한 건 없었는지, 그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선물은 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논평 남기고 끝내겠습니다.